자, 반갑습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수정을 해볼 건데 어디가 틀렸냐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인체겠죠. 인체가 틀렸고, 두 번째는 도형화가 보시면은 인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틀렸는데, 보통 도형화가 나가면 그 전에 투시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가 아마 주행 고치는 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오늘 짚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사실 디자인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짚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눠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시야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야각이 좀 많이 얕아서 입체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야각 얘기부터 조금 해보죠. 간단하게 창을 하나 열어서 일단 필드 오브 뷰라고 하죠. 우리가 게임 같은 데 보면 이 FOV라고 하는 수치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면은 화면 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게 결정이 되죠. 자, 요렇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야각 안에서 박스를 그린다면 요런 모양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내려서 이번엔 요거를 좀 가까이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박스를 그리면 조금 더 쟤보다 요런 식으로 조금 튀어나온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자, 어떠한 시야각이 좋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제가 수업을 한번 언젠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야각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컨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간단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이러한 시야각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시야각이 안전한 곳에 있고 그다음 왜곡된 곳에 있다라는 표현을 할게요. 시야각이 좀 센 곳을 왜곡된 곳이라고 하고, 시야각을 좀 약한 곳을 안전지대라고 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는 좀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캐릭터의 느낌도 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 그릴 때는 이쪽에 그리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쪽, 그러니까 안정존을 넘어서는 곳이죠. 뭐 이렇게 넘어서게 하거나 혹은 시야각을 좀 세게 쓴다 라고 하면 좀 역동적이거나 무섭거나 오버워치 리퍼라던가 겐지라던가 롤의 리신이라던가 뭐 이런 캐릭터들을 좀 쓰면 좋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자료를 또 볼까요? 간단한 스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젠야타랑 리퍼를 그려놨는데 이 리퍼는 보시면 시야각이 좀 세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젠야타는 시야각이 좀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파일 가져와서 봅시다. 자, 젠야타는 이렇게 넣어보면 이쪽 시야각이 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퍼는 좀 더 세게 쓴 것 같은데 이것보다 이렇게 해보면 이쪽 시야각이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야각이 어느 정도의 캐릭터의 컨셉을 가진다, 카메라에도 컨셉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몬스터는 시야각이 좀 세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뜯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뜯어 볼까요? 일단은 버티컬 라인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쯤이겠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튀어나올 듯하게 그리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지금은 수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시야각 문제는 넘어가고 요 세 개를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투시판을 좀 깔 건데 보면 호라이즌 라인이 어디 잡혀 있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호라이즌 라인을 기준으로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한 이쯤을 호라이즌 라인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건 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한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야각이 굉장히 얕아요. 근데 요런 거를 보면 더 얕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얕으면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입체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야각을 어느 정도는 쓰는 게 무조건 좋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고쳐볼게요. 인체는 조금 아쉬운데 요런 거 모양 같은 거 예를 들어 팔이 요렇게 연결되질 않죠. 대흉근이랑 팔이라는 거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쇄골이 나오고 쇄골에 팔이 붙고 요렇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체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예뻐요. 남자 인체는 되게 각이 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보시면 대흉이거든요. 아, 여기가 대흉이고 여기가 이제 광배죠. 광배 이름이 맨날 기억이 안 난다. 광배 끊기고 외복으로 연결되는데 외복사근이랑 광배랑 끊길 때 이런 식으로 잡으면 3D로 만들 때도 되게 안 예쁘거든요. 물론 2D로 그려도 또 안 예쁘고 명암 칠 때도 안 예뻐요. 어느 정도의 각을 잡아주는 게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딱 끊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클루전 딱 들어가고 훨씬 예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텔을 봤을 때 이 옆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텀블이라고 하는 요렇게 지금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슴이라는 게 여기보다 앞이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요게 모양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이걸 제대로 잡았다면. 그래서 뭐든지 그릴 때는 이 센터 라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옆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대부분의 입체를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옆모습을 조금 잘 모르는 것 같다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둥글게 되고. 그리고 산호의 몸이라는 건 생각보다 각이 져 있습니다. 여기 복직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외복사근, 이쪽 외복사근인데 여기 보시면은 외복사근이 이쪽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핑 하고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돌아가고 외복사근 끝나는 자리도 예쁘게 잡아주고. 그럼 외복사근 끝나는 자리 옆이죠. 여기에서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접히게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해주고 그 위에 얹는다면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방향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고칠게요. 자, 이렇게 보면 팔이 뒤로 이렇게 빠졌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뒤로 이렇게 빠져서 좀 더 짧아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뒤로 빠졌다가 지금 앞으로 다시 옆으로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는데 팔 모양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길이가 이 길이랑 미러가 맞아야 되는데 계속하게도 미러가 좀 안 맞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 길이가 맞겠죠? 이 길이가 틀린 거겠죠?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요런 것들이 이제 몸에 맞게 도형화가 안 됐다 하는 거죠. 이제 요 복직근이랑 요 모양을 보시면은 요렇게 모양이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단면이거든요. 그럼 여기 밑에도 이 단면이 그대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가 도형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치울게요. 원래 고치면은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러프 때 고치면 기초 도형화를 고치고, 그 다음에 디테일 때 고치면은 러프 드로잉을 고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복직근 끝나는 자리. 여기보다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중선이. 디자인을 모르니까 갖고 와야겠네. 이 모양을 조금 참고를 할게요. 모니터를 다른데 옆에 하나 더 있어서 거기 띄워도 되는데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화면 안에 좀 옮겨 놓고 있습니다. 요러한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잘 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띄워가지고 다른 모니터에다가 조그만하게 띄워 놓으면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다들 뭐 듀얼 정도는 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기초 도형화 연습을 저희가 투시판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요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 아니거든요. 투시판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이 판 안에서 가운데 중선을 잡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이 모양 자체가 뭐 그냥 로봇 청소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가전 되게 많이 그리기만 하는데 가전을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밥솥 그리면 어깨가도 그릴 수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뭐 왕자의 게임에 왕자 같은 데 앉아 있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안마의자 그릴 수 있으면 또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도형 크로키, 기초도형 드로잉 이런 것들을 2학기 때 같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일자로 내려왔는데 뭐 저는 보통 이런 게 이 이시스 계열 애들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많이 가거든요. 살짝 배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온 느낌. 그러니까 뭐 제가 한다면 이거를 기본 몸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기본 몸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쭉 하고 빠진 느낌.
이거를 좀 많이 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좀 봐주는 걸 넘어서 조금 터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고민되긴 하네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 그림을 봐드릴 때 제일 좀 조심하는 게 컨셉을 웬만하면 크게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컨셉은 컨셉 때만 건드리고, 지금은 그리는 스킬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로잉 파트를 컨셉 파트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한 스킬 드로잉 파트로 나눕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에서 디자인까지 건드리면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배에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옮겼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뜨는 게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버텍스가 여기면 몸에 붙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를 조금 이쪽으로 당기면 이제 어떻게 뜨게 되는 거겠죠. 3D 하듯이 기초 도형을 설계하면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기로 옮겨지고, 이렇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뭐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쁜 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실루엣이 아무래도 좀 예뻐지겠죠. 실루엣이 그냥 뭐 몸이나 아니면 이 옷이나 이렇게 일자로 쭉 하고 갈는 거는 좀 많이 옛날 느낌이거든요. 저 어릴 때 게임 개발할 때 보시면은 3D 만들었을 때 그 버텍스 수가 제한이 좀 심해가지고, 뭐 캐릭터 전체를 쓰면 2000 막 이런 밖에 못 쓰거든요. 얼굴에 한 500 때리면은 몸에 한 1500밖에 못 쓰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자잘한 실루엣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뭐 리니지 2 같은 3D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뽑혀 있죠. 요즘에는 뭐 많이 쓰니까 이러한 디테일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 문화가 조금 다른 문화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이에요, 멋. 이런 것도 여기까지 크롭 기장 이런 거 말고 일부러 좀 멋을 부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 요즘에 자라에서 나온 바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죽음의 바지라고 부른대요. 너무 보면 예쁘긴 한데 이거를 입고 걸으면 자기 발에 밟혀가지고 넘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죽음의 바지라고 하던데 재밌죠? 이런 식으로. 저는 게임 디자인들이 이런 죽음의 바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입을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했다. 비늘이 등에 있으면 요건 이런 식으로 배 복부에 비늘이,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해서 또아리를 이쁘게 틀려면 2C 플러스 뱀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그리기 안 어렵거든요. 일단 이렇게 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 중간이죠. 중간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중간, 옆 중간을 잡아서 거기를 기준으로 동그라미겠죠.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이렇게 타가지고 긁었죠. 그리고 이 와이어에 여기 요 위쪽으로 이제 비늘이 있는 거겠죠. 비늘이 어떤 모양일지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문제였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기본 도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불가침의 영역이 여기란 말이지. 그리고 이 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 정도쯤이면 호라이즌 라인 위일 것 같단 말이죠.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요렇게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슴 중심선이니까 이것보다 중선이 이쪽에선 더 앞으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여기에다 옮겨 봅시다 하면 좌우로 이렇게 잡아서, 근데 여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 쇄골 끝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쪽에 보면 삼각근으로 넘어가는 위치인데
저렇게 되면 어깨가 찝힐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분절해주면 되겠지만 어쨌든 보통 갑옷은 이렇게 안 만드니까 갑옷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갑옷은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사각형인데 여기는 동그라미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머리에는 별이고 가슴에는 세모고 다리에는 네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을 뭐 제가 바꾼다면은 뭐 어깨 두 겹 갑옷 정도로 가서 이걸 어깨 쪽에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보통 저는 러프 때 만들어 놓은 거 다 살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디자인이 사니까 이렇게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요 밑에 있는 이 라인을 따가지고 거기를 불받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거고, 요거 디자인 좀 귀여운데 요거는 디자인에 있어서 저희가 뭐 비율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 비율론에서 너무 캐주얼 비율을 썼다. 좀 리얼 비율을 썼으면 훨씬 간지가 났을 텐데 이런 건 되게 리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카트라이더야. 그러니까 조금 안 예쁜 거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전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건 그림을 잘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는 것과 예쁜 집을 짓는 건 다르잖아요. 누구나 인테리어는 해요. 하지만 디자인하는 사람이 인테리어 한 건 더 예쁘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한샘 인테리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미감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전공 분야도 아니시고. 근데 뭐 따라는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하면 잘 해주시는데 그거 말고 진짜 디자이너라면 뭐 건축 사무소 같은 데 있는 디자이너라면 그 따라하는 거 말고 더 예쁜 걸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도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하는 거는 사실 여기 이 바닥에는 없고 좀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들까, 예쁜 걸 새롭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곳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다 안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위는 맞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나왔으니까 옆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조금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 공간감이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정면으로 보셨는데 이 정면으로 봤을 때 이 공간감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면이 조금은 그렸을 때 예쁜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 각도가 카메라에도 잘 나오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각도를 좀 더 연구해서 그리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피드백을 하다 보면 조금 단점을 계속 말하는 건 있어요.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이 좀 나이에 비해서 잘한다라는 말은 하잖아요. 그건 뭐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 부분들 이렇게 하면 일단 그림은 조금은 이제 모양의 정리가 조금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인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특히나 요 인체의 불가침을 설정한 다음에 요 두 개를 묶어서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